그 로퍼스 앤더슨과 헨리 벤이 말한 게 뭘 의미하는지 알죠? 이거를 가장 많이 소개하고 다닌 사람이 네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네비우스는 조선의 선교사가 아니라 그 중국의 그 산둥반도에서 사역하던 선교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의 얘기를 중국 교회들은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가 이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었냐면 조선에 와 있던 장로교 선교사들이 알아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1900년 초에 이 네비우스를 초청합니다. 조선에. 그래서 7명의 선교사들이 그 리트릿을 하면서 이 네비우스를 초청해가지고 무슨 얘기냐 네가 하는 얘기를. 지금 우리가 들으면 당연한 얘기 같지만 그 당시 선교사들에게는 너무나 새로운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네비우스가 말한 대로 선교를 하자. 그래서 이분들은 조선의 목사님이 세워졌을 때요, 그렇게 어렵고 그래도 후원하지 않았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미국 선교사님들 잘 살았습니다. 조선에서. 조선의 목사하고는 비교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자기가 미국에서 받은 생활비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그 못 살고 어려워하는 조선 목사들 나눠주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안 나눠주는 게 어려울까요? 안 나눠주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안 나눠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성도들이 돈이 없으면 십시일반으로 쌀을 갖다가 드린 거예요. 성미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 이거를 시청하는 분들 중에 성미를 얼마나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처음 교회 다닐 때 성미가 있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조선 사람들이 자기네가 세운 조선 목사들을 후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 말은 삼자 원리라고 하는 것은 현지인들이 선교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존성을 줄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교회가 선교를 잘한다고 말할 때 그 말은 어떻게 하면 현지인들이 선교사 혹은 한국 교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존성을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는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존성이 줄어드는 쪽으로 가면 그 선교는 성공한 선교예요. 근데 만약에 의존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그거는 제대로 하는 선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선교사의 역할이 문제가 돼요. 제가 3가지 모델을 보여드리는데 와그너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모델이 있어요. 그거는 선교사의 사역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인데 새로운 그룹의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현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죠. 2단계에서 선교사는 가르치는 일을 하고 교회는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지 교회가 성숙하게 되는 거죠. 3단계에서는 자문 역할을 하고 교회의 모든 영역을 다 현지인들이 책임지게 합니다. 4단계에서는 선교사가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이제 현지 교회가 오히려 선교를 담당하게 된다 하는 게 와그너 모델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모델이 풀러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모델이에요. 여기서 이 풀러는 선교사 혹은 선교회의 역할을 4P, 영어에서 4P로 시작하는 단어를 가지고 했어요. 1단계에서는 파이어니어, 개척자여야 된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부모, 페어런트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필요한 거 채워주고 해야 된다. 3단계는 파트너, 그래서 대등한 관계가 되고 4번째는 participant, 참여자. 그래서 그냥 교회에 참여는 하지만 실질적인 리더십을 다 현지에게 줘야 된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 풀러가 쓴 책과 이 문헌을 통해서 알게 된 건요. 풀러는 선교사들에게 당신이 선교제 가면 처음엔 파이어니어가 되세요. 그 다음에 페어런트가 되세요. 그 다음에 파트너가 되세요. 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을 보니까 파이어니어의 역할을 하다가 페어런트로 가고 그 다음에 파트너로 가고 그 다음에 파티시펀트로 가는데 자기가 본 굉장히 많은 선교사들은 페어런트에서 파트너로 가지 못하더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를.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은요. 파이오니어에서 페어런트 가야 되네. 그리고 파트너로 가야 되네. 그런데 불행하게도 페어런트로 하던 그 부모의 역할을 하던 선교사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의존성을 쫙 높여놓습니다. 그러니까 파트너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처음부터 파이오니어 시절부터 나는 파티시펀트 혹은 파트너가 된다고 생각해야지 이 페어런트 단계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티븐 모델이라고 하는 게 최근에 굉장히 잘 소개가 되는데 여기는 5단계로 얘기했어요. 진입 이전 단계, 전도 이전 단계, 전도 단계, 전도 이후 단계, 철수 단계로 했는데 여기 재밌는 게 있잖아요. 첫 번째 선교사의 역할, 배우는 자의 역할은 처음부터 철수하는 단계까지 계속 갑니다.
자, 이제 전도 단계에 갔을 때 전도자 역할을 하고, 전도 이후 단계에서 교사 역할을 하고, 현지 조언자, 순회 조언자, 부재 조언자는 그 리더십을 현지인한테 다 넘겨준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반의 모델이 아마 그 다른 모델보다 훨씬 더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사의 역할은 주도적인 역할이 아니라 처음부터 보조적인 역할이 돼야 됩니다. 선교사는 현지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교사는 현지에서 계속 교회 개척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교사는 현지 교회당을 지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전부 현지인들이 하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홈에서도 이런 원리가 적용돼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4개의 요소를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파송교회가 있고 선교단체 안에 홈과 필드 구조가 있고 현지 사역이 있는데, 지금 저는 벌써 여러 번에 걸쳐서 현지에서 선교사들이 어떤 원리를 갖고 사역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 사역은 현지에서만 이루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파송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민자들 혹은 디아스포라들을 사역할 때도 똑같은 원리를 적용해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교회가 인도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한다 그러면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인도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그분들의 사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